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 예비과정 수학 1 강의 17번째 시간에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체인지 수학 최은진입니다. 여러분께 오늘은요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멘토가 있으신가요? 멘토. 예.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거나 본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람, 인물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어도 괜찮고 그 사람의 업적이나 그 사람이 했던 말이나 행동 중에 내가 보고 배우고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요즘에는 멘토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인데요. 선생님이 여러분께 멘토를 꼭 하나씩 마음에 품어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그 멘토 중에서도요, 일상생활에서 내 인생의 멘토로서 작용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도 좋고요. 형이나 누나 혹은 오빠, 언니도 괜찮고요. 혹은 선배들도 상관이 없어요. 혹은 학교 선생님도 좋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만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하는 사람이 일단 필요할 겁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이 꿈 있죠? 꿈을 같이 할 수 있는 멘토가 사실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이 만약에 뭐 어떤 과학자다, 그 중에서도 뭐 항공, 우주 과학자다, 그러면 그 관련 직업에 있는 저명한 사람도 괜찮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어도 좋지만 잘 모르는 그냥 유명한 사람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멘토로 정해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나가고 있는지를 자꾸만 조사하고 책도 읽어보고 하다 보면 점점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꿈이 어느 순간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의 멘토를 마음속에 꼭 정해서 간직해라입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립방정식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유형 두 번째로 가볼 건데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이었습니다. 잠깐만 칠판 보시면요. 유형이 이거였죠. 네 번째였는데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이었죠. 연립 2차. 그런데 요게 유형 첫 번째는요. 하나는 1차식. 또 하나는 2차식 이렇게 됐었어요. 하나는 1차식, 또 하나는 2차식. 근데 지금 할 이 유형 두 번째는요. 둘 다 2차식이에요. 2차식.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를 인수분해를 해서 대입하든지 아니면 그조차도 안 되면 상수항이나 최고차항을 없애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문제를 통해서 접근을 할 건데요. 자, 여기는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자, 예제 5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그랬어요. 딱 보니까 2차죠.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느껴지세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기억식을 인수분해합니다.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 해주시면요. XX 11이고요. 2Y 여기 X 살릴게요.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를 드리면 죄송합니다. 여기는 Y가 되겠죠. 둘 다 마이너스를 드리면 3Y가 되는 거죠. 3XY. 따라서 인수분해가 X-2Y에 X-Y는 0이야.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되시죠? 자, 그리고 나면 이때 X는 누가 될까요? 그렇죠. X가 2Y가 되든지 아니면 X는 Y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아래식을 안 써먹었으니까 이제 니은에 대입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경우입니다. 만약에 X가 2Y인 경우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니은식은요. X제곱 더하기 2Y제곱이 12라는 식이에요. 그럼 이 식에다가 X는 2Y를 대입할 거예요. 자, 그럼 X 자리에 2Y를 대입하시면 4Y제곱이고요. 2Y제곱이 12가 되는 거 맞죠? 따라서 6Y제곱이 12죠. 따라서 Y제곱은 2가 되죠. Y제곱은 2가 됩니다. 그렇다면 Y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것까지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면요. Y 자리에다 요걸 넣어주시면 X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넣어주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답을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요 밑에다 쓸게요. 답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온다면 요거를 이제 순서 쌍으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X가 뭐일 때 Y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X, Y는 X가 2 루트 2라면 Y는 루트 2야. 그렇잖아요. 2 루트 2일 때 플러스 2 루트 2.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 루트 2라면 Y는 마이너스 루트 2야 해서
이렇게 두 쌍을 정돈해서 쓰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일단은 니은에 대입한 식이 첫 번째 요걸 대입했고요. 두 번째 이제 요거 대입해야겠죠. x는 y. 자, 이제 올라오세요. x는 y를 이제는 어느 식에 대입하냐? 역시 니은 식인 요 식에 대입하도록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들어갑니다. x자리에 y제곱 넣으시면요. y 넣으시면요. 3y제곱이 되고요. 그게 12가 돼서 y는 이게 4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때 x값도 정할까요? x값은요. 지금 두 개가 같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x, y를 역시 순서상으로 정리하면 2일 때 2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요.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아까 구해놨던 거 다시 보실까요? 요거, 요 답과 해서 정답은 총 해서 4쌍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요거는 이렇게 순서상으로 쓰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x는 2일 때 그때 y는 2야. 이거 다 써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안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다 써주시면 복잡하니까 2루트 2일 때 y는 루트 2고 뭐 이렇게 다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순서상이 좀 더 깔끔하니까 순서상으로 좀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요런 내용에서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제 5번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2차 식과 2차 식의 연립방정식입니다. 그런데 2차 식 하나가 인수분해가 아주 깔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수분해한 식을 나머지 한 식에다가 뭐 하자? 대입하자 해서 xy를 구하는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산도 끝까지 열심히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제 9번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이거 위에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죠? 따라서 요 식을 인수분해 하시면요. x, y, y 해서 둘 다 마이너스 드리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요. 요거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0인 거니까 2x가 y인 경우랑 또는 x가 y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요, 이제 첫 번째 2x는 y라는 식을 어디에 대입하냐? 요 식에 대입하시면 되죠. x제곱 2xy, y제곱은 36. 여기에 대입하시면 되죠. 그 다음은요, 두 번째로, 이게 두 번째,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x는 y라는 식을 x제곱 2xy 더하기 y제곱은 36. 여기에다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1번으로 다시 가세요. 대입해 주시면요. y자리에 2x를 대입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거 근데 x 더하기 y의 제곱이네요. 이거 뭐 좀 깔끔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여기에 다 대입하셔도 되긴 한데요. 요거 보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럼 y자리에 2x 대입하시면 여기가 3x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9x 제곱 아니에요? 맞죠? 그럼 x제곱이 4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죠. 요거 4니까. 맞아요? 그럼 그때 y값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면 그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인 거죠. 여기 대입하니까. 그래서 x, y의 순서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일 때 4인 거고요.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4인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되는지 확인하시죠? 되시죠? 자, 그럼 올라가세요. 마찬가지죠? 이것도 x 더하기 y의 제곱이 36인 거니까 x자리에다가 y 넣어주시면 이 y 제곱이 혹은 y자리에 x 넣으셔도 돼요. 36이니까 여기가 18이죠. 죄송합니다. 자, 2y 제곱이니까 4y 제곱이 36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9가 되죠. 그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따라서 y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면 그때 x는 어떻게 되죠?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x, y 순서상으로 역시 건드려 주시면 3일 때 3,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또 두 쌍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앞에서 했던 거 보시죠? 여기 두 쌍. 그 다음에 뒤에서 했던 거 여기 보이시죠? 두 쌍 해서 총 4쌍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정리를 깔끔하게 잘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문제 다시 한번 보시죠. 2차 식과 2차 식을 연립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이럴 때는요. 하나의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해라. 확인한 다음에 인수분해가 끝난다면 인수분해한 식을 가지고 그 다음 나머지 식에 대입해서 x, y를 구한다. 순서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0번은 상황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지금 풀었던 유형과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요. 제가 아까 예고했던 대로 10번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깔끔하게. 그래서 대입할 수 있는 식을 찾기가 어려워요. 2차, 2차는 맞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아까 팁을 뭐라고 드렸냐면요. 상수항이나 최고차를 소거하시면 돼요. 다시 상수항이나 최고차항을 소거하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상수항이 25랑 50이니까 여기다가 2배만 하면 상수항이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상수항을 소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문제 볼까요? 2번 문제. 이거 같은 경우는요. 상수항을 물론 소거해도 되는데 이 경우는 x, y항이 2개가 똑같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소거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최고차 쪽에 있는 항이나 상수항이나 둘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 소거하시면 식이 좀 깔끔하게 떨어질 겁니다. 자, 보세요. 2배를 하시면요. 2x제곱에 6xy에 y제곱이 50이죠. 2y제곱인데. 그러면 요 두 식을 이제 뺍니다. 뭐 하는 과정이죠? 상수항 소거죠. 그러면 양변을 뺍니다. 그러면요. 아래식에서 윗식을 뺄까요? x제곱 2xy 마이너스 3y제곱 0 되시죠? 그러면 xx에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네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x는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니까 마이너스 3y이든지 아니면 x는 y다.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1차 식을 억지로 얻어냈죠. 그러면 둘 중에 조금 더 간단한 식에 대입해서 아까처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과정 상수항을 소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요거를 대입하는 과정으로 갈 겁니다. 두 번째는요. x는 마이너스 3y라고 두시고요. 둘 중에 조금 더 간단한 식. 저는 위에 걸로 갈까요? x제곱 3xy 더하기 y제곱은 25.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 거는 x는 y를 대입하면 되고요. 자, 요거부터 진행할게요. x자리에 대입하시면요. 9y제곱, 그 다음에 x자리에 대입하시면 9y제곱, 그 다음은 y제곱, 그 다음은 25. 오, 여기가 없어지네요. 예쁘게. 그럼 y가 뭐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죠. 잘 보세요. 그럼 y에다 플러스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가 되죠. 맞아요? 그다음 y에다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오히려 플러스 15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부호가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쓸 때는요. 순서상으로 깔끔하게 예쁘게 써주셔야 돼요. 따라서 xy는 답이 뭐가 되냐면요. x가 마이너스 15일 때 y는 5가 되는 거고요. x가 플러스 15일 때 y는 마이너스 5가 돼서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두 쌍. 아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 두 번째로 이번에는 x가 y인 경우 역시나 x제곱에 3xy의 y제곱은 25다. 여기에 지금 대입할 참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x자리에 y를 대입해 주시면요. 3y제곱, y제곱은 25가 되죠. 따라서 5y제곱이 25가 돼서 약분하시면 여기가 5가 되나요? 그 y가 루트 5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y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고요. 그때 x도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죠. 같은 거니까. 끝났습니다. xy 순서상으로 정돈해 보시죠. 루트 5에 마이너스 루트 5가 다시요. 루트 5에 플러스 루트 5가 되고요. 마이너스 루트 5라면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정답이 여기 두 쌍이 나왔고요. 앞에서 했던 이쪽도 정답이 나왔죠. 따라서 요 팀과 해서 정답은 총 4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는요. 다시 한번 문제로 갈게요. 2차식과 2차식의 연립한 연립방정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가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지 않았죠. 그런 경우에는 누군가를 없애야 돼요. 소거. 그때 상수항이 소거가 쉬우면 상수항을 하시고요. 최고차항이 소거가 쉬우면 최고차항을 소거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1차식을 억지로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다시 대입해서 푸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나온 답에도 무책임하게 이렇게 써놓으시면 정답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인정하시면 힘들고요. 요걸 XY를 찢어서 명확하게 명시해 주셔야 아마 서술형에 나오더라도 정답으로 인정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유제 10번에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예고했지만 이 문제도 두 개를 연립은 할 건데 두 개가 가만 보니까 지금 당장 1차식으로 해서 대입할 수 있는 게 보이진 않죠. 따라서 최고차나 아니면
상수를 소거해야 되는데 저라면 최고차 XY를 지금 두 개 문자 곱해졌으니까 XY 입장에서 지금 2차잖아요. 두 개의 문자가 있으니까 요거를 소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빼세요. 그러면 X-Y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걸 Y눈으로 정리하세요. 그럼 X 플러스 1이 나오나요? 그래서 요식을 하나 만든 다음에 요식을 이 식에 대입하는 걸로 가면 돼요. 둘 중에 더 간단한 거 위에 걸로 갈게요. 이제는 y는 x 더하기 1이라는 식을 xy 더하기 x는 3이다. 여기에 대입하는 걸로 가보자. 이렇게 정돈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y 자리에 대입할까요? x 더하기 1이 되고요. 더하기 x는 3이다. 그럼 x제곱에 2x에 빼기 3은 0이다. 1, 1에 3, 1에 뿔마에 마이너스 3과 1이 되네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 됩니다. 그럼 그때 y값도 구해주셔야겠네요. 그럼 요거를 이런 데 대입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1일 때는 2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요. x, y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2 해서 그때 해당되는 y값과 짝을 지어서 쓰셔야 정답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요. 정답을 구하는 것도 계산 실수가 많기 때문에 워낙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답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연습을 깔끔하게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꼼꼼하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하시고요. 잠깐만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부정방정식이라고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추가로 해드리는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조금 어려우시면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만 아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요 내용은 나중에 또 나와요. 또 나오고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또 다른 문제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지금 보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교재에 없지만.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5번째입니다. 부정방정식. 제가 전에 예고를 했는데요. 연립방정식이라는 거는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이 미지수랑 식을 비교했을 때요. 식이 개수가 더 많거나 같으면 이거 풀 수 있어요. 연립방정식을. 그쵸? 아예 같아버리거나 아니면 식이 더 많으면. 근데 문제는 식을 1개 주고 미지수를 2개를 줘버려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예를 들면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 뭐 이런 거? 식은 달랑 하나 주고 미지수 2개 줬죠. 어떻게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죠. 그러면 요거 만족하는 건 되게 많이 나와요. 해가. 그걸 다 언제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부정방정식이에요.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를 비교하면 누가 더 많다는 얘기죠?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부족하게 준 거예요, 식을. 그럴 때는요, 반드시 추가 조건을 주게 됩니다. 추가 조건. 추가 조건을 주는데요. 이때 많이 등장하는 추가 조건이요. 정수 조건이나 자연수 조건 아니면 실수 조건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추가해주면 이제는 풀 수가 있어요. 그때는 푸는 유형을 제가 몇 개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하는 게 바로 부정방정식입니다. 부정방정식은 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일치하지 않아서 고생하는 건데요. 추가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떻게 푸는지를 기억했다가 풀이를 써먹으시면 돼요. 자, 제가 유형별로 2개만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유형인데요. 하나는 정수 조건이 주어지는 유형입니다. 유형 1입니다. 유형 1은요. 정수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방정식을 이걸 줬어요. 조금 아까 썼던 거 그대로 가죠.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y를 구하여라 그랬죠. 그러면 제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은 2개인데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가 지금 2개라서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죠. 근데 xy는 정수야. 이렇게 조건을 달아줬어요. 추가 조건을. 그러면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요. 억지로 인수분해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곱해서 정수가 되는 걸 찾으면 되거든요. 어차피 각각이 정수니까. 즉 x, y 이런 거는 곱하기를 먼저 쪼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랑 곱해서 마이너스 x가 나올지를 찾으시고요. 누구랑 곱해서 마이너스 y가 나올지를 찾으시면 돼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앞에는 xy 나오고. 그리고 나면 여기까지 한 게 여기까지는 끝났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더하기 1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셔야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2. 그러면 다 끝났죠. x-1에 이거 지울게요. x-1에 y-1이 3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곱해서 3이 나오는 거를 이제는 정수 범위에서 찾으시면 되죠. 즉 1, 3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3일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x, y가 각각 정수니까 x에서 1을 빼고 y에서 1을 빼도 정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곱이 3이 되는 정수들을 싹 골라주시면 정답의 후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x는요. 1을 넘기면 이게 x-1이 1이고 이때는 y-1이 3이 되는 x, y를 구하는 거니까 이때는 x가 2고요. 이때는 4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2하고 4라고 쓸게요. x, y는 2, 4다. 이 경우는요. 1을 넘겨주면 0이 되고요. 1을 넘겨주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1을 넘겨주면 4가 되고요. 1을 넘겨주면 2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1을 넘겨주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넘겨주면 0이 됩니다. 따라서 쌍이 이렇게 4쌍이 나와서 정답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게 부정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은 거죠. 식의 개수보다. 하지만 추가 조건이 있다면 풀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실수 조건이 주어진 경우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실수 조건이 주어진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x제곱에 뭐 2x에 y제곱에 뭐 한 6y 할까요? 그리고 더하기 10은요? 이렇게 할까요? 요런 게 있고요. 그럼 보세요. 식 하나죠. 근데 미지수 몇 개예요? x, y 2개죠. 못 풀어요. 절대 못 풀어요. 이걸 만족한 x, y 구해라 그럼 못 해요. 그런데 조건을 줘요. 단 x, y는 실수야. 이렇게 주는 거죠. 조건에. 그렇게 되면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 이때 이용하는 성질은 실수는 성질이 뭐였죠?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어떻죠? 0보다 크거나 같아지죠. 맞습니까? 허수는 제곱하면 0보다 작아지는 게 생길 수 있는데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위거나 아니면 0이에요. 따라서 이걸 제곱식으로 조작하세요. 즉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 끊으시고 y제곱 마이너스 6y까지 끊으시고 나머지는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 누가 있으면 완전 제곱이 될지를 추측하시면 되죠. 이 누가 있으면 될까요? 반의 제곱 1이죠. 여기 누가 있으면 될까요? 반의 제곱 9죠. 그리고 10은요. 넘겨버리세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된 거죠. 그럼 여기 10을 더했으니까 여기도 10을 더해야겠죠. 없어지네요. 결국에는요. x-1의 제곱과 y-3의 제곱이 0이라는 식이 나와버려요. 요걸 정리했더니. 그러면 제곱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제곱을 더한 게 0이라는 얘기는 각각이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x는 1이 되고요. y는 3이 된다. 이렇게 가시면 약간 어려운 부정방정식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실수 조건이 주어지면요. 요거 이용하시는 거고요. A, B가 실수라면 다시요. 요걸로 갈게요. 이때 이용되는 성질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A, B가 실수다. 그렇다면 항상 실수는요. 제곱하면 0보다 커진다. 이 조건이랑요. 두 번째는 실수의 제곱과 실수의 제곱을 더해서 0이 됐다는 얘기는 둘 다 보다 0일 수밖에 없다. 요거를 이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를. 그래서 풀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부정방정식 내용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시면 아마 방정식에서 연립방정식 포함해서 부정방정식까지 틀릴 내용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한 내용은요.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이제 문제풀이 조금 더 해보고 단원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기본 핵심 문제 보기 전에 잠깐만 쉬었다 가시죠.
네, 잘 보셨습니까? 김유리 학생의 버킷리스트였고요. 직소 퍼즐 5,000개, 5,000피스 정말 대단한데요. 예,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목표한 것들 다 이룰 수 있기를 선생님도 항상 응원합니다. 자, 이렇게 소소하게 버킷리스트 너무 재밌게 잘 올려주셔서 선생님이 정말 읽는 재미가 아주 좋습니다. 깨알 재미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올려주는 수강회 게시판에 올려주는 버킷리스트 정말 잘 읽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강의가 아무래도 33강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리는 것들이 좀 있어요. 되게 많거든요. 좀 아쉬워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과 겹치지 않는 내용이나 더 재밌거나 좀 창의적이거나 그런 내용들 메시지를 담은 것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혹시 이번에 소개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다른 강의가 있으면 또 선생님이 거기에서라도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소개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기본 핵심 문제 마무리하러 가보시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이다. 방정식에 대한 기본 핵심 문제네요. 나머지 두 근을 알파, 베타다. 그럴 때 알파 절대값, 베타 절대값 구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3차든 4차든 2차든 한 근이 뭐다라고 얘기하면요. 그걸 뭐 하면 성립할까요? 그렇죠. 대입하면 성립하죠. 따라서 이때 x는 1을요. 대입하면 반드시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입해 주시면요. 1-3-1 더하기 a가 0이 되는 바람에 a는 뭐가 되죠?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선적으로 누구의 한 근이 1이야? 그러면 그걸 대입하면 성립해 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에서의 마인드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되시고요.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요거 인수분해 해주실, 원래대로 대입해 주시면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의 세 근이 지금 1하고 알파랑 베타라는 거예요. 세 근이. 그리고 우리가 묻고 싶은 거는 알파랑 베타를 구해서 절대값 취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수분해해서 조립제법 직접 이용해서 근을 직접 구하세요. x값을. 그러면 1 개수의 합이 0이니까 1 들어가는 거 맞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은 x제곱 다시요. x 마이너스 1에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여기 인수분해 한 번 더 되네요.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1로 한 번 더 되죠.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x값은요. 1 또는 3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시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나머지 두 근의 절대값 끼워 씌운 거니까 요거 두 개의 절대값 씌우시면 되는 거 아시겠죠? 따라서 정답은요. 3 절대값과 마이너스 1 절대값의 합이니까 정답은 4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근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아이디어. 그다음에 또 하나는 3차 방정식을 푸는 고차 방정식의 해법을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기본 핵심 문제 2번은요. 4차 방정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4차 방정식을 풀라고 했는데요. 두 개는 실근을, 두 개는 허근이라고 정의해주고 그거 두 개로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4개로. 자, 그러면 4차 방정식의 해법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인수분해를 하셔야죠. 인수분해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라고 쓰고 조립제법을 쓰려고 봤더니 중간에 텅 비어있는 제곱항이 보이시죠? 4제곱, 3제곱이니까 제곱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자리 비우지 말고 자리를 채우셔야죠. 이렇게. 자리를 건너뛰지 말고 채우셔야죠. 0으로.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시작을. 1,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6, 9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될지를 이제 하나하나 해보시는데 개수의 합이 0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1은 안 되고요. 그러면 1분의 9의 약수니까 3,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뭐 1, 마이너스 1, 뭐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1부터 먼저 접근을 해볼게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3, 마이너스 3. 오, 된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성공해서 일단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두 가지가 있죠. 3이랑 마이너스 3도 좀 해보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라면 3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3을 해볼게요. 그럼 3, 0, 0, 3, 9.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x 더하기 1과 x 빼기 3이 됐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요. x제곱에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근이 두 개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1하고 3이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서 근이 나오죠. x제곱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정리하시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근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니까 3i라고 얘기했었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여기서 두 개 해서 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일로 오세요. x는 마이너스 1, 3 플러스 루트 3i 마이너스 루트 3i 이거죠? 그런데 실근을 알파, 베타, 허근을 감마, 델타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실근이니까 알파랑 베타일 거고요. 이게 허근이니까 감마랑 델타라고 쓰시면 돼요. 여러분 이 기호 처음 보시죠? 요것도 처음 보실 수도 있나요? 그리스어로 알파, 베타는 많이 보셨을 텐데 요거는 방정식의 근을 얘기할 때 알파, 베타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3차 같은 경우는 감마까지 표현하고요. 4차 같은 경우는 델타까지 표현해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걸 구하는 거네요. 됐죠? 그러면요. 알파, 베타 더하는 건 2가 되고요. 요거는 두 개 곱하면 되는데 순간 선생님이 구하지 않아도 좋을 뻔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원래대로 다시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허근이 결정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린 허근을 직접 구했는데 실제로 요거에서 허근 두 개가 뭔지는 몰라도 두 허근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두 허근의 합은 0이라는 거 알고요. 두 허근의 곱은 3이라는 거 눈치채셨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요거 보시면 맞아요. 요걸 만족하는 거니까. 그럼 두 허근의 합은 가운데 0이고 두 허근의 곱은 3이잖아요. 근데 그 두 허근이 감마랑 델타라고 했으니까 감마 델타의 곱이 3이 되는 거예요. 맞죠? 각각 구하지 않았어도. 그럼 일로 오세요. 이게 바로 3이라는 게 보이시죠? 계산을 안 했어도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아시겠어요? 그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뭐 요령껏 하시면서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를 푸는 것도 기본은 4차 방정식을 푸는 건데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해를 잘 마무리를 해서 푸시면 될 겁니다. 어려운 내용 절대 아니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4번으로 갈 겁니다. 4번 문제 한번 보시죠. 아이고, 이렇게도 나왔네요. 방정식이. 이렇게 방정식이 등장하는 건 우리는 같이 해보는 건 처음이죠. 이런 거 어떻게 하죠? 그쵸. 우리는 이런 방정식은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고요. 요거를 이렇게 세 줄로 가로로 써놓은 거 많이 했었죠. 연립 방정식으로. 그렇게 바꾸세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7분의 x가 8분의 y는 9분의 z는 1이다. 그러면 이게 7분의 x도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냥 제가 쓴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8분의 y도 1이라고 할 수 있고 9분의 z도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넘겨버리면 x가 7이고 y는 8이고 z는 9고 이게 다 넘길 수 있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지금 한 내용 그대로 요거는 얘를 넘겨서 3 그 다음에 요거는 얘를 넘겨서 4 그 다음에 요거는 얘를 넘겨서 7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2x-y 더하기 z가 4가 됩니다. 그 다음은요. x 더하기 3y-z가 7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3개,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식을 우리 이제 없앨 걸 선택하셔야 되는데 3개 가만히 보니까 z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z를 없앱시다. 자, 문자 z를 소거하자라고 생각하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식을 이번엔 더하자, 아니다, 빼자. 그럼 요 두 식을 빼주면 마이너스 x에 2y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두 번째, 세 번째 식을 더하자. 그러면 더하시면 3x에 2y에 더하면 11이죠. 그래서 미지수가 3개였고요. 미지수가 2개였고요. 그래서 여기는요. z라는 문자를 소거해서 이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잘하셨죠? 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또 푸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하시죠? y가 똑같이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양쪽 두 변을 빼면 되겠죠? 따라서 두 식을 뺍니다.
없어지시면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저라면 사실은 아래에서 위를 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안 나오니까 좀 더 좋죠. 상관은 없어요. 아래에서 위를 빼면 12죠. x가 3이 되네요. 되시죠? x가 3이면 뭐 어떤 식이든 대입해서 y를 구할 수 있죠. 저는 여기다가 구해볼까요? x가 3이면요. 3, 3은 9니까 9를 넘기시면 2가 되죠. y는 나누면요. 1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리고 나면 z만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셋 중에 제일 간단한 식인 첫 번째 식으로 갑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3이니까요. 저는요. 여기에 3을 넣고 여기에 1을 넣어서 z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3,1, 마이너스 1이야. x, y, g가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줬네요. 세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세 개를 곱하라고 했네요. 답은 마이너스 3.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이야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차분하게만 풀어보시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스타일로 나온 거는 처음이니까 요거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4번입니다. 4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했던 유형인 거 보이시죠? 연립 2차 방정식이고요. 하나의 식이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된다, 안 된다? 여긴 된다. 첫 번째 식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시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 인수분해 갑니다. 자, 해보시면요. xx로 바로 가고요. 2y에 y로 갈게요. 그러면 하나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렇게 인수분해한 게 0이 되는 거니까 x가 2y가 되든지 아니면 x는 마이너스 y가 되든지 요 두 가지로 결론 지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x가 2y라고 하자. 그리고 안 써먹은 식인 여기다가 뭐 하자? 대입하자. 그래 놓고 해보자.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요거 올 때 좀 이따 할게요. 그럼 요거 대입해 주시면 되겠나요? 좋습니다. 대입하시면 4y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6y가 되고요. y 제곱은 9다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정리하시면 3y 제곱에 6y가 마이너스 9까지 하면 0이 되죠. 3으로 나눌까요? 2y에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1, 1에 3,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나니까 y가 1 또는 마이너스 3 나오네요. 1 또는 마이너스 3 보이시죠? 그래서 x, y를 바로 쓸게요. y가 1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x값도 구해줘야 완벽한 답안이 되겠죠. 따라서 요 식에 대입하시면 되겠죠. y가 1이라면 x는 2죠. y가 마이너스 3이라면 x는 마이너스 6이죠. 따라서 x, y 요거 한 쌍, 두 쌍 나오시고요. 두 번째 이거.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y인 경우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y제곱은 9다. 여기에 역시 대입해서 푸셔야겠네요. 대입 갈게요. x자리에 대입하시면요. y제곱이고요. 여기도 y가 좀 더 대입하기가 좋긴 하죠. x는 2개 대입하니까. 근데 대입이 어려운 건 아니라서 큰 문제는 아닌데 저라면 이렇게 대입을 그냥 할 것 같긴 해요. y자리에. 그래서 x제곱에 3x 그냥 쓰고 제곱하면 어차피 x제곱으로 바뀌네요. 똑같고요. 그죠? 자, 그럼 이거 없어지네요. 그러면은 x가 3이 나오죠. 그럼 y가 뭐가 나오죠? 마3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3, 마이너스 3에서 한 쌍만 등장을 하게 되네요. 여기까지 되시죠? 하나만 더 볼게요. 앞에 잠깐 보시면요. 제가 여기서는 x는 2y라고 놓고 이걸 그대로 대입했어요. 근데 선생님, 여기도 y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y는으로 고쳐서 y에 대입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되는데요. 그러려면 2분의 1 y x니까 이거 분수가 되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아무리 한 번 대입해도.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2번을 대입하더라도 계산이 많이 복잡하진 않으니까 그냥 이대로 대입하시고요. 조금 아까 본 거는 계산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요 뒤에 거에다가 넣어서 계산하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런 건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소소하게 신경 써야 될 스킬들이에요.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답은 이때는요. 요거 2개랑요. 마지막에 요거랑요. 이렇게 3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문제 잠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실수 x,
서로 다른 실수 x들의 합을 구하래요. x의 합. 그러니까 2하고 마이너스 6하고 3을 더하게 된다. 이 얘기죠. x만 다 더하니까.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문제가 4번이고요. 이런 식으로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 보시면요. 하나 2차식, 또 다른 2차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깔끔하게 인수분해 하시고 그때 나오는 1차식 2개를 구한 다음에 나머지 써먹지 않은 식에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 기본 핵심 문제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보시죠. 5번 문제는요, 조금 문제가 여기 내용만 알아서는 할 수 없는 내용을 좀 줬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내용을 조금 더 알면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그림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중학교 내용을 뭐 많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요. 뭐 그래도 기본적인 도형에 대한 공포감이 있다면 이 문제는 못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세 변의 길이가 9랑 10이랑 11인 삼각형 ABC에 세 꼭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세 원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외접하고 있다. 문제 이해하셨어요? 이 얘기죠. ABC를 이어서 삼각형이 있는데요. 그때 이걸 중심으로 원을 만들고 이 B를 중심으로 원을 만들고 C를 중심으로 원을 만들어서 외접하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근데 조건이 뭐냐? 세 변이 90, 11이니까 뭐 제 맘대로 그냥 놓을게요. 여기가 9, 여기가 10, 여기가 11 이런 식으로 세 변의 길이를 준 거란 말이죠. 제 말 아시겠죠? 이랬을 때 문제가 뭐예요? 세 원의 넓이의 합이니까 결국에는 세 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됐나요? 세 원의 반지름. 자, 그러면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기본적인 소양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중심과 중심을 연결했기 때문에 요 옆에 길이들은요. 두 원의 각각의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끼리끼리 자기들의 반지름을 모은 거고요. 이쪽도 자기들끼리의 반지름을 모은 거라고 보실 수 있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나면요. 우리가 어디까지 하실 수 있냐면 요 길이를 아무것도 진짜 주어진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x라고 놓으세요.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따라서 그냥 x라고 설정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거 그림만 잠깐 확장할게요. 여길 x라고 놓으시면요. 요 나머지 길이는 누가 될까요? 전체가 9니까 9-x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은요.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가 같은 길이인 거 아시겠어요? 왜? 반지름이니까. 원 B의 반지름.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길이가 또 9-x라는 거 아시겠죠? 다시 갈게요. 그럼 이쪽 오른쪽도 보시면 여기도 x인 거 아시겠죠? 왜냐면 또 a의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또 x예요. 그리고 나면 요 나머지 길이 또 아시겠죠? 요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요 나머지는 전체가 이쪽 길이가 11이니까 여기가 11-x 아닌가요? 맞죠? 근데 또 이쪽 길이랑 여기는 또 같죠. 원C의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또 11-x가 되는 거죠. 요 그림까지 채우셨어요? 요게 되셔야 문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 맨 끝에 부분의 길이가 10이죠. 10. 그쵸. 그거는 아예 안 써먹은 조건이잖아요. 맞습니까? 아예 안 써먹은 조건. 그래서 여기에 10이라고 놓고 푸시면 돼요. 그럼 결국에는요. 9-x랑 11-x를 더한 게 10이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고 여기는 20이 돼서 2x가 10이 되죠. 그럼 x가 뭐가 돼요? 5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x가 5가 나오면 길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기가 5라면 x가 5라면 이 길이는 역시 4가 되네요. 빼니까. 그다음에 이 나머지 길이는 x가 5니까 6이 되네요. 아, 그러면 4, 5, 6인 원의 반지름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원이 하나는 4, 하나는 5, 하나는 6인 반지름을 가지는 원이니까 세 원의 넓이의 합은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16파이, 25파이, 36파이 이걸 다 더하시면 되는 거죠. 되세요? 그래서 얘는 52에 더하니까 77파이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건데 사실 여기가 지금 연립방정식 단원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푸셔도 되냐면요. 그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보통 중학교 내용까지 배운 사람들이 많이 푸는 내용이고
여기서 다시 미지수 설정해 볼게요. 여기 9, 여기 10, 여기 11이라고 놓고 여기 x라고 하면 여기 x고 여기를 새로운 미지수 y로 놓으세요. 다시 뭐라고요? 새로운 미지수 y로. 그 다음에는요. 여기를 새로운 미지수 z로 놓으세요. 이 c의 반지름을. 오케이. 그리고 나면 x 더하기 y가 9라는 거 느껴지세요? 맞죠? 그 다음에 y 더하기 z가 10이라는 거 느껴지세요? 맞죠? 그 다음에 요렇게 z 더하기 x가 11이라는 거 느껴지세요? 요거 푸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xyz는 당연히 xyz는 90, 11을 넘어갈 수는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90, 11 안쪽이다 그 내용은 그냥 추가로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식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세 식을 다 더하라 그랬죠? 기억하세요? 그래서 xyz를 더한 다음에 다 2배가 되는 거고요. 이쪽도 더하시면 20이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하면 10이 되네요. 끝났죠. 여기가 9면 z는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넘기면 되니까. 아, 선생님이 조금 잘못했나 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가 30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나누면요. 15가 되죠? 그럼 다시 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9면요. z가 뭐가 되죠? 그렇죠. z는 6이 되죠. 그 다음 y는요. y는 요거 대입하면 되죠. 요거. 여기 11 넣으시면요. 빼면 4가 되죠. 그 다음에 x는요. x는 요거 넣으면 되겠죠? 10 넣으면 5가 되죠. 그래서 또 4, 5, 6이 반지름인 원이 나오는 거 아시겠죠? 따라서 세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36파이, 역시 16파이, 역시 25파이 이렇게 정리해서 다 더하면 또 77파이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주었습니다. 기본적인 중학교의 아이디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립 방정식의 아이디어. 문제 괜찮거든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우리 방정식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포켓신문 확인하시고 퀴즈 정답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림자 복습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최은진이었습니다.